그 170만 년보다도 훨씬 그 전에 이런 암들이 이제 있었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치료를 하는데도 암세포가 제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증식을 한다거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암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 이것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유익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암은 질병일까요? 진화일까요?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몇 가지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암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순위가 높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그리고 암 이런 것들이 사망률을 높이는 질병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왜 암이 치료가 잘 되지 않나?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이 진화냐, 질병이냐를 꼭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은 저는 질병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의 과정을 보면요,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진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병은 내 몸이 더 문제가 생기고 나빠지고 수명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암은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암 최초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암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기록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암이 한 170만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견된 암은 골육종, 그 뼈에서 생겨져 있는 암인데요. 골육종이라는 것이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 또는 이제 환자분들 아니면 사실 들어봤을 가능성들이 매우 낮은 이제 암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절에는 골육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흔했나?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오래된 암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은 되어 있는데 암이 대개 어디에서 생기는가를 봐야지 되는데 암은 연부 조직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썩으면 없어지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연부 조직이죠. 살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라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말라붙어 버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대개 이제 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견된 게 골육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70만 년보다도 훨씬 그 전에 이런 암들이 이제 있었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아니면 최소한 170만 년 그때도 다른 종류의 암들이 더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암세포는 독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치료를 하는데도 암세포가 제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증식을 한다거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된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는 우리가 최근에 찾은 정답으로는 암의 줄기세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암줄기세포는 굉장히 암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암들은 항암 치료나 뭐 여러 가지 치료에 가지고 계속 죽어나가면서 크기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암줄기세포는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을 좀 적게 받으니까 어느 상황에 금세 다시 이제 증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암줄기세포다 보니까 그 환경에 이미 적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죽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로 해가지고 내 몸이 변성이 돼 있으면 또 내성을 더 쉽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더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상황들도 있는데요. 수술, 항암 주사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유전자 치료, 뭐 표적 치료, 뭐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암 세포를 죽이고 암 본부를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돼요. 암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애초에 암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 이것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암 세포는 이 암 환자가 아닌데도 수천 개씩 생기고 하루에 수천 개씩 또 없어지고 그 다음날 또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유독 암 환자는 그 중에 일부 세포가 남아서 또 증식을 하게 되고 개체수를 많이 만들고 자리를 차지하고 어느덧 발견이 되고 이렇게 암 환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수천 개가 생기고 수천 개가 없어지는 그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어째서 망가지게 됐고 그런 면역 시스템을 뚫고 어떻게 암세포가 생겨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암 치료들은 그런 이유는 다 불문하고 무조건 암의 본부를 없애고 항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말려서 없애버린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 세포들도 손상이 많이 되겠죠?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점점 더 나빠진 환경에서 암은 더 쉽게 자랄 수 있고 더 빨리,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암이 또는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 미세먼지도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자동차 뭐 매연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이런 이야기들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암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서 노출을 이겨내지 못하는 몸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다 겹쳐지다 보니까 암이 점점 치료하기가 어려워진다. 몸이 약해지고 암이 더 쉽게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세잔존암은 완치라고 볼 수 있나요?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있기는 있겠죠. 근데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치료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항상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수천 개가 그날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미세 잔존암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도 5년이 지나면 큰 병원에서도 졸업장이라고 이제 딱 해서 주던데, 그걸 받으면 굉장히 뿌듯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암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처럼 수천 개가 생기고 수천 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됐다. 그러니까 암이 생길 확률이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암 환자분들은 사실 그것조차도 굉장히 이제 두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미세 잔존암이 암 덩어리로 발전하지 않도록 내 몸을 이제 가꾸고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기암인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제가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 책을 여러 권을 봤었는데요. 이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 뭘 좀 찾아본다 그러면 대부분 자신의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생활 습관을 다 버리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증상들을 계속 겪으면서 질병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병 경과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바꿀 때 제일 큰 효과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신 선생님이 계세요.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집도 다 버리고 텃밭을 가꾸고 핸드폰도 버리고 완전히 바꾸신 분이죠. 그분은 병원에서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살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의 해독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독은 독소를 집어넣지 않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되겠죠. 가장 쉽게 들어오는 독소가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식사 패턴 자체를 좀 바꾸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면 주변에 이제 뭐 조리 기구들부터 해가지고 환경 호르몬, 뭐 미세 플라스틱, 이런 이제 용기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내 뭔가를 좀 개선시켜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제 50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조금씩 바꾼다 그러면 5점씩, 10점씩 더 생존율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암이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난치병 또는 불치병,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력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야지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개선시키는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만 해서 좋아지도록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자율신경이 어떤지, 내가 만성탈수에서 해결이 됐는지, 숨은 잘 쉬고 있는지, 내 체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꼭 잘 살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영양적인 측면을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조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면역이 건강한 하나의 개체로 암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하시는 암 환자 여러분들께 다시 화이팅! 한번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